생각보다 특이한 코뿔소. 코뿔소를 떠올리면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두꺼운 피부, 무서운 뿔, 흑중한 몸, 그리고 사자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대한 동물. 많은 사람들에게 코뿔소는 그저 성질 더러운 초식동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원에서도 코뿔소는 하루 종일 가만히 서 있거나 진흙탕에 누워있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코끼리나 사자에 비해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특이한 동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끼리보다 이상하고 하마보다 독특하며 심지어 자연의 실수처럼 보이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코뿔소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뿔소의 뿔은 뼈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사실입니다. 코뿔소의 상징인 뿔. 당연히 두개골에서 자라는 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코뿔소의 뿔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비슷한 케라틴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손톱 덩어리인 셈입니다. 그래서 뿔이 부러져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코뿔소 뿔을 약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특별한 약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만 놓고 보면 손톱을 갈아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밀렵이 계속되는 이유는 오랜 미신과 암시장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빠르다. 코뿔소를 보면 둔해 보입니다. 몸무게는 종류에 따라 1톤에서 3톤이 넘습니다. 움직일 때도 느릿느릿 걸어다닙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코뿔소는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사람이 전력 질주해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도심 제한 속도와 비슷합니다. 거대한 몸집이 그런 속도로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보다 코뿔소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은 정말 나쁘다. 흥미롭게도 코뿔소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수십 미터만 떨어져도 사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위에 돌진하기도 하고 나무에 화를 내기도 하고 움직이는 그림자에 놀라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대신 후각과 청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냄새를 맡는 능력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바람 방향을 확인하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와 공생하는 거대한 택시. 아프리카 초원에서 코뿔소를 자세히 보면 등에 새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새가 바로 소등 쪼기새입니다. 이 새는 코뿔소 피부에 붙어있는 진드기나 기생충을 먹습니다. 코뿔소 입장에서는 몸이 깨끗해지고 새 입장에서는 먹이를 얻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인 관계입니다. 때로는 소등 쪼기새가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경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경비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사실 말과 더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코뿔소를 하마 친척으로 생각합니다. 둘 다 크고 회색이며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코뿔소는 하마보다 말과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코뿔소는 말, 얼룩말, 맥과 같은 기제목 동물에 속합니다. 반면 하마는 돼지와 고래 쪽에 더 가깝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진흙 목욕을 사랑한다. 코뿔소가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흔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진흙은 강한 햇빛을 막아줍니다. 피부를 식혀줍니다. 벌레도 쫓아줍니다. 일종의 천연 선크림이자 천연 모기약인 셈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흙탕은 코뿔소들에게 인기 명소가 됩니다. 성격은 생각보다 제각각이다. 사람들은 코뿔소를 모두 공격적인 동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류마다 차이가 큽니다. 흰 코뿔소는 비교적 온순한 편입니다. 반면 검은 코뿔소는 훨씬 예민합니다. 심지어 같은 종이라도 개체별 성격 차이가 큽니다. 어떤 코뿔소는 사람을 피해 달아나고 어떤 코뿔소는 일단 들이받고 봅니다. 동물도 결국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는 초대형 코뿔소도 존재했다. 지금도 충분히 거대한데 과거에는 더 큰 코뿔소가 있었습니다. 수천만 년 전에는 파라케라테리움이라는 거대한 친척이 살았습니다. 어깨 높이가 5m에 가까웠고 몸무게는 15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육상 포유류 가운데 가장 거대한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해 기린보다 크고 코끼리보다 무거운 괴물 같은 초식 동물이었던 셈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멸종했습니다. 사실 멸종 위기에 있다. 코뿔소를 동물원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개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부 종은 매우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뿔을 노린 밀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개체가 희생됐습니다. 보호 활동 덕분에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 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 보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쯤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코뿔소의 진짜 무기는 뿔이 아니다. 사람들은 코뿔소를 보면 가장 먼저 뿔을 봅니다. 하지만 사실 코뿔소의 진짜 무기는 뿔이 아닙니다. 바로 존재감입니다. 사자도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하이에나 무리도 길을 비켜줍니다. 심지어 코끼리조차 괜히 충돌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 두꺼운 피부, 폭발적인 돌진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초원의 대부분 동물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뿔소는 포식자가 아니라 초식동물이면서도 최상위 생태계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코뿔소는 얼핏 보면 단순한 동물처럼 보입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진흙탕에 들어가고 가끔 화를 내며 달려드는 동물. 하지만 알고 보면 거대한 손톱으로 만든 뿔을 가지고 있고 시속 50km로 질주하며 새와 공생하고 말과 친척이며 수천만 년 동안 살아남은 생존 전문가입니다. 어쩌면 코뿔소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중용이 사라지고 빙하기가 지나고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하는 동안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놀라운 점인지도 모릅니다.